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에나 존중받아야 할 인간. 오동진 영화 이야기. 스페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룸 넥스트 도어에서 주인공 잉그리드는 제목 마냥 친구 마사의 옆방에 머물지는 않는다. 잉그리드가 머무는 방은 아래층이다. 옆이든 아래이든 잉그리드는 신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늘 불안한 마음이다. 마사가 말하기를 아침에 일어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바로 그 신호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호란 마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를 말한다. 마사는 안말기 환자이고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데 병원이 자꾸 이 치료, 저 치료를 해보자고 하는 등등이 고통스럽기만 한데다 무엇보다 그런 치료 권유가 희망 고문에 불과한 터라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터이다. 마사는 잉그리드에게 말한다. 나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어. 형식적으로는 존엄사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영화 룸 넥스트 도어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매우 지적인 영화이다. 지적이다란 표현은 몇 가지 중의적이다. 보통은 약간 재수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세련됐거나 통찰력이 남다르다는 뜻도 된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종종 따뜻한 인간미가 넘친다는 의미도 지닌다. 영화 룸 넥스트 도어는 특이하게도 사람을 전혀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삶의 진실과 그 이면을 해탈의 심정으로 받아들이도록 조용히 가르치는 영화이다. 알모도바르가 젊었을 때의 치기 어린 뾰족함을 언제부턴가 완전히 걷어내고 지혜와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작인 페인 앤 글로리의 느낌이 그냥 한 번의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번 작품이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잉그리드는 유명 작가이고 마사는 종군 기자였다. 마사는 전쟁터를 쏘다녔다. 그녀는 수없는 죽음을 목격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삶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직시하며 살아온 현실주의자임과 동시에 이상주의자이다.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잉그리드의 질문에 마사는 주저없이 보스니아라고 말한다. 거기서 목격한 대량 학살의 죽음이 가장 참혹했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죽음을 많이 봐온 사람은 삶의 굴곡과 변형, 변주를 이해하는 폭이 넓다. 중동의 어느 분쟁 지역에서 마사는 자신과 동행한 카메라 기자가 그곳의 수도사와 동성의 관계라는 것을 눈치챈다. 수도사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사는 포토그래퍼에게 묻는다. 그와 섹스했어? 사진기자가 답한다. 당연하지. 그에게 섹스는 전쟁과 같은 거야. 전쟁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는 섹스를 하는 거야. 지금 거기 같이 남아있는 또 다른 남자와도 그는 분명 사랑을 하고 있을 거야. 사진기자와 수도사 그리고 또 다른 남자, 그렇게 셋의 평화로운 섹스 관계를 연상하는 듯 마사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죽어가는 마사는 잉그리드와 함께 병원 박벤치에 앉아 예전 화가 도라 캐링턴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이 여자가 사랑한 남자, 리튼 스트레치는 게이였어. 그녀는 다른 남자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지. 그래서 남편 말고 리튼 스트레치를 더 사랑하고 충실했어. 도라는 리튼과 18년간 관계를 이어가. 그리고 리튼이 위암으로 죽은 후 배에 총을 쏴 자살했어. 그 대칭성이 대단하지 않아? 남자는 위암으로 죽고 여자는 같은 배에 총을 쏘고. 마사와 잉그리드도 한 남자를 공유한 적이 있다. 마사는 데미안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잉그리드가 이어서 그를 사귄 적이 있다. 잉그리드는 아직도 그를 만나고 있지만 마사는 그걸 알지 못한다. 잉그리드는 굳이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사진기자와 수도사, 또 다른 남자의 삼각 애정관계는 도라 캐링턴과 남편 그리고 게이 애인 리튼 스트레치의 애정관계로 확장되고 다시 마사와 잉그리드 그리고 데미안의 남모를 관계의 대칭성으로 이어진다. 영화 룸 넥스트 도어는 시간과 공간을 오가며 의식의 흐름을 연결해 간다. 뜻하지 않는 통찰의 느낌. 삶이란 게 우연인 듯 사실은 많은 필연으로 엮여져 있음을 생각하게 만든다. 룸 넥스트 도어는 그런 영화이다. 잉그리드가 마사의 옆방이 아니라 아래층에 머무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거행할 때만큼은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이다. 마사는 자신이 죽음의 문을 열 때 잉그리드가 옆에 있어 주기를, 그렇게 동행해 주기를 바란다. 마사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나 외로운 것은 싫은 것이다. 그 점이야말로 마사의 죽음이 갖는 정체성이다. 죽음을 결정한 자는 외롭지도 말아야 하거나 고독조차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어쩌면 수사하게 불과한 것일 수 있다. 하는 말일 뿐이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죽음 앞에 고독할 수는 없다. 마사가 걱정하는 것은 다만 잉그리드의 아닐 뿐이다. 안락사를 인지했거나 조금이라도 조력의 흔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인죄로 기소가 된다. 가톨릭의 종교성을 중요시하는 서구의 일부 계층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문제이다. 마사는 잉그리드가 그런 처지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
이제 잉그리드의 남사친이 된 데미안 역시 변호사를 구해놓고 법률적으로 완벽을 기하려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상부구조, 곧 법과 시스템, 사회규범은 인간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하는 것에도 많은 규제의 그물망을 쳐놓는다. 마치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최후의 도덕적 보루인 양군다. 자본주의는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 하든 무엇도 하지 말라고 제어하는 체제이다. 룸 넥스트 도어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이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무엇보다 예술적이고 지적인 방식으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한다. 룸 넥스트 도어는 한편으론 바로 그런 영화이기도 하다. 룸 넥스트 도어는 지적이고 숙명적이며 무엇보다 여성적인 영화이다. 두 지식인 여성이 나누는 지적인 담론, 그 안에서 거론되는 예술작품들에 대한 얘기가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여지없이 에드워드 호퍼 그림 얘기가 나오고 둘은 버스터 키튼의 영화를 보며 모처럼 웃어대는가 하면 마사는 잉그리드에게 조한 폰테인 주연의 클래식 영화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 DVD가 있냐고 물어보고 잉그리드는 그걸 찾아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지이다. 마사는 잉그리드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준비한다. 마사가 좋아하는 소설은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 더 데드이다. 마사가 살던 뉴욕에 눈이 오고 내리는 눈을 보면서 그녀는 작가 조이스가 살던 더블린을 연상하고 자신이 종군 기자로 다녔던 분쟁 지역을 회상하는 눈빛이 된다. 눈이 내린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위에 눈이 내린다. 고 그녀는 시어처럼 읊조린다. 그 조용한 발걸음이 가슴 한 구석을 저며 오게 만든다. 이 영화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영화가 아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얘기이다. 방점이 다르다. 인간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에나 존중받아야 한다. 그 말은 지금의 우리 누구도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다. 시그리드 누네즈의 원작 소설 어떻게 지내요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원작은 영화에 비해 당연히 더 많은 에피소드를 지닌다. 알모도바르가 내용을 잘 축약하고 테마를 집중시켰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작품이다.